이재명 대표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눈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김문기 씨 유가족 얘기를 나왔는데 김문기 씨 유족 입장에서는 같이 일했고 시장님과 골프 쳐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해맑게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죽음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눈물은커녕 모른다고 잡아댔다라는 게 이제 유족들의 어떤 불만 사항인데, 자, 어제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과정이다 라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결백한데 이 윤석열 소위 검찰공화국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역사의 현장,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당원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달라, 나는 결백하다, 우리 당을 지켜달라, 이런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인데요. 예.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저렇게 생각할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다 저렇게 생각할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했고 또 실제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면 검찰들을, 물론 압수수색 과정이 좀 거칠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소프트하게 그냥 당사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민주연구원에 가서 정확하게 니네들이 원하는 자료가 뭐냐, 또 실제로 공용 의자이기 때문에 뭐 차라리 틀어갈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예 밝혀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검찰이 무도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더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검찰의 침탈로 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침탈했나?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 건물에 있는 민주연구원 안에 있는 부원장실, 김용 부원장실 그 PC 파일 4개 가져간 거다.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만한 일이냐라고 검찰은 좀 억울할 일이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본인의 최측근들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당대표실의 실장에 임명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의 딜레마였을 거예요. 본인이 막 이런 검찰 주장들을 했다면, 그럼 김용, 전진상을 전혀 기용을 안 했다면 그 사람들이 유동규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와서 나는 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온다라고 하는 그룹 속에서 일정한 포지션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리고 왜냐하면 당내에 소위 이재명계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착근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을 이제 심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제는 딜레마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 역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든지 당의 어떤 뭐 핵심 뭐 정무 담당자라든지 이런 것을 안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딜레마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처음에 압수수색 했을 때 국감 중지하는 정도의 발언에 비하면은 지금의
굉장히 많이 톤 다운이 됐다는 것은 예. 상당히 당내에서의 의견이 이반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도 감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이재명 대표의 눈물에 담겨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민주당의 당직자, 민주당의 의원 당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같은 마음일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흘렸던 눈물, 야당에 대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글픔과 분노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 억울함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건 뭐 정치 보복의 그런 게 아니라 뒷돈이 건네진 중대범죄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그건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 라고 직격했는데 한 번 더 직격했어요. 어제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 대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네. 민주당의 입장 궁금한데 민주당의 당원이잖아요. 네. 김혜영 전 의원은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는 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지키기 위한 단일 대우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이전에 들었던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분란하고 갈등하는 국면이고 당황한 상황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김혜영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좀 이제 자중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투쟁보다는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의미였고, 저도 그렇고 뭐 여러 당원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고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번에 정치검찰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그 민주연구원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이유 자체가 뭐 다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비상근에서 그리고 근무 시간도 하면 3시간 정도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 대변인실이라든지 어떤 경기도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선행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그 민주 당사라의 그 압수수색의 명목으로 어떤 야당 탄압이라는 어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수사의 절차, 이런 압수수색하는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더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야당에게만 김건희 여사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은 왜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